안녕하십니까.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.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4-4강 금과 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. 그 오행의 성질을 목화토 기운까지 했는데요. 오늘이 그 오행의 성질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목화토 금수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오행 간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행에도 음양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목화토 금수가 있으면 이 토라는 기운은 중간의 입장에 있고 이 목과 화는 그 양에 해당이 돼서 이 발산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. 금과 수기운은 음에 해당이 돼서 이 수용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 금기운이나 수기운은 좀 간조적이고 사색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남자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양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체라 그러죠. 체가 양의 성향을 갖고 있고 여자는 체가 음의 성향을 갖고 있죠. 그래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입니다. 그럼 양인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양이니까 음의 기운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사주에 있어서는 이 금기운과 수기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금은 어떤 특성과 그 심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이라는 것을요, 종혁이라고 합니다. 이게 딸을 종자인데, 딸을 종자에다가 이 혁이라는 것이 무슨 혁명한다, 뭐, 5.16 군사혁명 할 때 사용되는 이 혁자잖아요. 그러니까, 뭐, 고치고 바꾼다, 이런 뜻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 금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장단점이 있는데, 종혁이라는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, 배신한다는 의미도 있어요. 종혁이라는 게요.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 지금까지 있던 것을 다 둘러엎는 거니까 이 배신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은 경리나 회계나 혹은 비서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비밀을 알고 있는 이런 경리나 회계 비서 쪽에는 금기운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숙살직이라고 했는데요. 이 숙살직이라는 그 뜻은 쌀쌀하고 매서운 가을의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죽일 살자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숙살직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이 금이라는 게 그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쇠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 쇠라는 것이 그 뭐 칼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숙살직이라는 그런 뜻 자체가 좀 매서운 느낌이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의 예지 신에서 이 금기운은 의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그 화가 금의 용도를 정한다.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는데요. 이 금이라는 것은 흔히 그 쇠를 나타내잖아요. 그런데 이 쇠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,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그, 그 변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불을 가함으로 해갖고 이 쇠를 갖다가 이제 뭐 숟가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화가 금의 용도를 정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그 정확한 뜻은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익히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금기운이 있으면 화기운이 들어와서 그 금기운의 용도를 정한다.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지금 그 오행의 의미를 시작하는 지금 처음 그 기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이 이제 가을을 나타내잖아요. 그러니까 마무리, 결실, 그리고 가을의 풍요로움,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. 금전,
고집, 쥔다, 장악한다,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 자체가 깔끔하고 약속을 잘 지켜요. 그래서 금기운이 강한 남자를 만나면 여자들이 처음엔 좋아합니다. 남자 자체가 좀 깔끔하고 약속도 잘 지키니까 처음엔 좋아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융통성도 없고 좀 갑갑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싫어하죠. 그래서 이 금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은 그 칼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칼이라는 것이 이제 이 숙살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좀 매섭게 딱 쳐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 좀 냉정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한번 절연하면 뒤도 안 돌아본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기운 자체가 후회를 잘하고 남을 책망하려는 심리가 팽배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. 그리고 비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. 가정적이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융통성과 순발력이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여성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남자 사주를 딱 봤을 때 금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.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그 여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 혹해서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점이 눈에 띄죠. 그래서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데요. 기억을 잘해요. 이 금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우리가 금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금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돌에 새긴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제 금원은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뭐 좋은 말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금기운 자체가 기억력이 좋아요. 그래서 마음속 깊이 원한과 원망을 묻어둡니다. 제가 이 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글을 새긴다 뭐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,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맞았다. 아니면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. 그러면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금방 잊어먹고 그러는데 그걸 평생 가슴에 담아둡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거죠. 그런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그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걸 마음속 깊이 원한과 원망을 묻어두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채로 쓰는 남자는 더없이 필요한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금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했습니다만은 금 기운이 좀 지나치게 많았을 때 그럴 때 뭐 좀 안 좋은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뜻이지 남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금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. 남자에게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공직이나 금융, 금속, 공학, 정리, 유통, 분류, 컴퓨터, 전기, 전자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, 다루기 쉬운 유형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, 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, 내가 이 사람 편에 서서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잖아요. 그러면, 간쓸게라도 빼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잘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믿잖아요. 그러면은 나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금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다루기 쉬운 유형에 속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무슨 일을 처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루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
원칙에 맞게 계약서 쓸 거는 쓰고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다루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주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금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기억력이 좋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취중에 한 말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허점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말은 금물이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 앞에서 필요 없는 말까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죠. 왜냐하면 다 기억하니까. 그리고 감정보다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.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.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?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에 약하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감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녹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금기운 자체가 그 쇠를 나타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따뜻한 불의 기운으로 이 금을 어떻게 녹이느냐에 따라서 이 금은 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. 이 금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금기운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기운은 목화토금수에서 이 금기운은 이 오장육부에서 폐대장을 나타내죠. 그러니까 폐라는 것이 이렇게 호흡하는 거니까 폐하고 호흡기 그리고 대장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서는 코를 나타내고요. 몸에서는 어깨를 나타냅니다. 이 폐라는 것은 피부를 주관하고 호흡을 간장해요. 그리고 이 폐가 잘못했을 때는 코병이나 편도선염 등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라는 것이 그 코도 주관하기 때문에 이 폐에는 또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 금기운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 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, 뭐 코병이라든가 뭐 편도선염까지 생길 수가 있다. 그리고 슬픔이나 근심이 많으면 폐가 상하기 쉽고 어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. 폐가 상하면은 뭐 어깨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금은 흰색을 나타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흰색과 매운맛을 나타내요.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얼큰하고 국물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이 호흡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기침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또 매운맛을 나타내니까요. 이게 이제 얼큰한 거, 이제 고춧가루 좀 뿌려가지고, 그래서 그 국물 있는 음식에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사주의 금기운이 약해지면 천식, 어깨 통증, 축농증 등 호흡기 관련 질환과 대장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 폐와 호흡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숨을 쉬는 거는 어차피 코로 숨을 쉬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대장이라는 것은 제가 그 기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. 대장이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변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결과 결실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그 밥을 먹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변이니까 이 대장과 관련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양기를 채로 쓰는 남자의 경우 목화가 강할수록 장기가 손상이 돼요. 그러니까 남자는 목화가 지나치게 강하면은 오행이 망가질 수가 있다. 그리고 금하고 수기운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자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. 그런데 남자가 이제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할수록 장기가 손상된다고 했는데요. 이 흡연하고 음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요즘엔 여자들도 담배를 많이 피지만 남자들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. 그러면 이 담배라는 것은 담뱃잎을 말려가지고 가공한 거니까 이 담배 자체는 목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거기에다가 라이터 불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연기가 나니까 이건 화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흡연이라는 것은 목을 태워서 화의 연기를 들이키는 거니까
남자 입장에서는 이 흡연이라는 게 안 좋은 거죠.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하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데 이 흡연 자체가 목과 화기운이 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흡연은 남자에게 특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음주도 물론 여성들도 술을 잘 먹지만 뭐 흡연이나 음주 그러면 우선 남자들이 이제 그 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술이라는 것도요. 이 술 자체는 액체니까 우리가 술은 수기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술을 딱 먹으면 몸속에 들어가서 몸속이 뜨거워지죠. 사람이 이제 열을 받습니다. 술을 마시면. 그러니까 몸속에서 화로 변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라는 것도 화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흡연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모두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양을 채로 쓰는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는 양인데 이 목과 화기운 자체가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이 지나치면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킨다. 남자의 장기를 손상시킨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목화의 기운이 강하거나 아니면 금의 기운이 약할 때 이럴 때 금과 관련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일년운에서 인묘진년이 지날 때 계절로는 봄을 지날 때 이 금과 관련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흔히 화기운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화극금으로 이제 금을 치니까 이제 화기운도 맞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목기운 그러니까 목기운이 강할 때 계절로 봤을 때는 여름이 아니라 봄을 지날 때 이때 그 금에 관련된 그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화기운도 안 좋아요. 화기운도 안 좋은데 이 목기운도 특히 안 좋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성인데 금기운이 아주 강하죠. 금기운이 1개, 2개, 3개, 4개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금기운이 강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건강적인 부분 이런 것을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 너무 약해도 그러니까 금기운이 약하면서 목하고 화기운이 강할 때 그때에도 금에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분처럼 금기운이 또 너무 많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오행이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없어도 안 좋은 거예요.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이 하나도 없죠. 그러니까 금기운은 하나도 없으면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. 지금 목기운이 1개, 2개, 3개, 4개고 화기운은 그 월지에 있어요. 월지라는 것은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목하고 화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오화하고 미토가 합이 되면서 오미합화로 화기운을 생성하고 있죠. 그런데 지장간을 봐도요. 금기운이 없어요. 이분은.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목에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금에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금에 관련된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그 임묘진년에 이제 그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1년운으로 봤을 때에는.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만 봤을 때에도 목하고 화기운이 강하면서 금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금에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나이가 60세란 말이에요. 60세면은 이제 앞으로 딱 봤을 때 그 68세 이민년이나 69세 계면년 같은 경우 특히 69세 계면년 같은 경우는 일주하고 똑같거든요. 그러면 일주하고 똑같은 1년 후는 60년 만에 한 번이 와요. 그렇죠?
이 계묘라는 것이 60갑자에서 딱 60년에 한 번이 옵니다. 이럴 때는 안 좋다고 봐야죠. 이럴 때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. 일주하고 똑같은 해가 들어올 때는 안 좋다. 그리고 특히 흘러가는 1년운을 봤을 때에는 그 금에 관련된 질환, 뭐 폐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,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수에 관련된 특성과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라는 것은요, 윤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여기 아래 하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윤하라는 표현을 썼고, 이게 이제 물이 흐른다는 것은요,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그 순리를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그 세상의 순리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.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에너지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원천이 되는 그 정액,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 이런 것이 모두 액체로 되어 있죠. 이런 것을 모두 수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의 예지신에서 지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, 수기운이 이제 적당하게 있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이 수기운이 그 지를 나타내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주에서 수기운이 아예 없다. 수기운이 좀 떨어진다.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.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고요.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토기운도 마찬가지지만 토기운도 땅을 파봐야 그 마음을 아는 것이고 수기운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. 겉으로 봐서는. 그래서 물속을 알 수 없듯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속내를 감추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수기운은 기획력, 추진력, 그리고 만물박사, 지혜로우니까 만물박사, 처세의 달인, 발상의 자유로움,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, 권위를 무시하는 스타일이고 좀 야당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색에 잠겨있는 고뇌의 형상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 있어서는 특히 더 유리한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남자는 있잖아요.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있어야 돼요. 남자는. 그리고 여자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은 꼭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수가 나타내는 속성이라는 것이 응집, 생각, 이성, 비밀, 가려져 있다, 애정,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수의 기운이 나타내는 단어는요, 그 생각, 교육, 연구, 정신적 노동, 해외, 비밀, 애정,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. 왜 이런 단어가 나타나는지는 이제 그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, 이게 이제 그 수 자체가 지혜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, 뭐 정신적 노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,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게 바다를 나타내니까 바다 너머 해외를 나타내고, 이 물이라는 것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비밀, 속내를 감춘다 뭐 이런 뜻이 있고, 이것이 이제 그 생명의 원천이고,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 여자와 남자가 이제 관계를 가져야 이제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애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우리가 그 도화살이 이제 좌오묘유 네 가지를 도화살이라고 하는데, 도화살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자수라고 할 수가 있죠. 수를 나타내는 자수라고 할 수가 있고, 수기운 자체가 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나쁘게 표현하자면 사기꾼들 중에 많습니다. 수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, 사기꾼들 중에 수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속내를 감추니까. 자, 그러면 수기운이 강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이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,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, 뭐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, 확실하게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익 공유제 같은 데는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이익을 나눈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확실한 사건 그 조건 제시가 중요합니다.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,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쉽게 말해서. 그리고 허접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무시당합니다. 그래서 내가 말을 했으면 행동도 그렇게 하는 이 언행 일치가 필요하다. 그리고 이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는데, 주관적 성향이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를 종용하지 말 것.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종용하는 것은 안 좋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명분이 없으면 나서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수기운과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라는 것은 그 신장 방광을 나타내요. 이 신장이라는 것이 콩팥을 나타내죠. 그러니까 신장하고 심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이 화기운이 나타내는 게 심장, 그러니까 그 혈액 피의 순환에 있어서 펌프 작용을 하는 그 가슴에 있는 심장하고 이 신장은 다릅니다. 이 신장은 콩팥은요 100% 액체로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합니다. 그 콩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도 그걸 이제 그 뭐 절개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죠. 100% 액체로 돼 있으니까 톡 건드리면 터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은 이식해야 됩니다. 콩팥은 이식해야 돼요. 그리고 이 방광이라는 게 오줌볼을 말하죠. 이런 것하고 생식기, 여성의 자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,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선 귀를 나타내요. 귀와 혈액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이 신장이라는 것은요,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, 이 글자가 틀렸네요.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성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신장이 나쁘면은요,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말년에 그렇게 하셨는데, 병원에 병원에 2, 3일에 한 번씩 가갖고 피를 걸러내는 투석이라 그러죠.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. 이 주변에 투석을 받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외로 3, 40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투석을 받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상당히 불편하죠.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계속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. 이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. 그리고 신장은 소변 기능을 담당하고 뼈를 주관하므로 신장 기능이 좋으면 조혈 작용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조혈 작용이라는 거, 이 조혈이 만들 조자입니다.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작용이 뛰어나다는 거죠. 그리고 귀를 주관하므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중이염 등 귀와 관련된 질환에 걸릴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신장이 상당히 중요하죠. 이 수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토의 기운에 의해 수기운이 훼손되므로 토와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주에 있어서 수기운이 아주 많다. 막 수가 막 4개, 5개다. 이런 분들도 이 신장 방광이라든가 생식기 뭐 이런 쪽에 주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토의 기운이 강하면서 수의 기운이 약할 때, 이럴 때도 이 수와 관련된 질환을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1년운에서 진년, 4년, 5년, 미년의 글자가 많거나, 이 사주에서 진사오미의 글자가 많거나, 1년운에서 진년부터 미년까지 지나는 때, 그러니까 진사오미를 말하는 거죠. 이때 수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요, 이분이 그 경호년, 병술월, 경술일, 신사시에 태어나셨는데, 딱 보시더라도 일단은 그 수기운이 없어요. 수기운이 없죠. 지금 지장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
이분은 지금 여성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기운이 없을 때 안 좋은 거죠. 오행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장간에도 아예 없을 때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금생수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거든요.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길성이죠. 그래서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이게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제 2015년이니까 26살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진사오미라고 했을 때 4년하고 5년이 이게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. 이럴 경우에는 수에 관련된 질환, 신장이라든가 비뇨기 계통, 특히 여성이니까 무슨 자궁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어린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점점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47, 48, 49, 50 이때 이제 진사오미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59세, 60세, 61세, 62세 이럴 때 이제 수와 관련된 질환을 조심하셔야죠. 특히 47세 병진년이나 59세 무진년 같은 경우는요, 지지가 또 진술충으로 깨지잖아요. 이렇게 충국을 받을 때, 지지가 충국을 받으면서 기신운이 들어올 때, 이럴 때에는 이제 수와 관련된 질환을 조심하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오행에 대해서 이제 목기운부터 토기운까지 성질에 대해서 이제 수기운까지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지금 이 전공 심화 과정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. 이 목화토금수가 어떤 것인가 대충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목화토금수의 상생, 상극작용이라든가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갖고 이제 또 지지가 나올 거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과정을 배우고 이제 전공 심화 과정으로 들어왔지만 이 전공 심화 과정은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오행의 이제 특성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목기운을 보니까 목기운의 성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육친도 배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배워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이 과정이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2년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다 공부를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공 기초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이 전공 심화 과정까지 완전히 마스터를 했을 때 그때에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 특 A급 수준의 상담가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금수의 성질이었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